민주당의 총선을 겨냥한 지금 반일 캠페인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회의장에 안중근 손도장을 내걸고 있습니다. 참 안중근이하고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 길 이야기하고 반일 이야기하면서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 그러면서 여행 금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화 경제로 일본 이기자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방사능까지 이야기하고 동경 올림픽까지 거론하고 있고, 여행 금지부터 일본 식품 금지 이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오버한 서양호 중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껏 한다라는 소리가 보이콧 재편 깃발을 일본 사람 제일 많이 관광 오는 명동에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동경에 관광을 가는데 동경 도심에 보이콧 한국 뭐 가지도 말고 무슨 한국 거 사지도 말자 해놨으면 일본에 두 번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지금 경제 불안이라는 부분이 덮쳐오니까 저거가 조성한 위기가 지금 이제 저거 손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YS가 IMF를 일으킨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제2 IMF를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위기설까지 이렇게 촉발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것이 나쁘지 않다. 경제 위기설은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지지가 그래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 한때 40% 중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걱정되던 지지가 일본 보복을 강조한 이후부터 수도권 50대 중도 보수 남성이 새로운 지지층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을 자극해서 광분시키고 있으니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듯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아주 좋다고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요, 저는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정권이 지금 반일을 하면서 하나만 생각하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뭘 몰랐냐 하면, 지금 조금 늘어나는 지지율이 수도권 50대 중도 보수 남성 이랬는데, 실제로 2030이나 여성 또 자기의 지지층에서는 거의 지지도가 변함이 없거나 줄어들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마 내주쯤 하면 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일 부분을 가지고 자극하니까 50대 남성이나 약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일 분위기에 편성돼서 이거는 문재인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지율로 조금 반영되고 있는데요. 더 떨어지는 게,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자신들의 재산, 어차피 집도 못 사고 미래가 없으니 그래도 가진 돈 몇 천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대부분 하는데, 이들이 지금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평소에 문재인을 찬양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지지할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한 5, 60조 되는 아마 국민연금의 이 주식 운용 이 잔여 이 액수를 가지고 이걸 막아보겠다고 나서지만은, 이게 이제 한 1, 2주 막다 보면 더 이제 국민연금까지 소진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문 정권이 반일을 가속화시키면 가속화시킬수록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분쟁은 이 안보 분쟁, 즉 중거리 미사일 대결, 그리고 이것이 엮여 있는 무역 전쟁, 환율 조작국까지 뒤엉켜서 상당히 미국의 대선까지 지금 1년 이상, 1년 반쯤 갈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런 스토리가 있는 마당에 누구 하나가 손을 안 들 거고, 그럼 이 분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데 일본과의 분쟁까지 격화시켜서
지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한마디로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 불안을 조성해서 문을 퇴출시키려는 지금 문정권 스스로가 이렇게 마치 믿고 퍼뜨리고 있는 그런 루머가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현실이 되면 문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환율이 한 1300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급투매가 시작이 될 거고 완전히 그냥 이 한국에서 벗어나자라는 이 에스케이프 코리아가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문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아마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이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주식시장 방어에 나설 거고,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그래야 환율도 방어되고, 그러려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미국 보고 중재를 써달라 해서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의 요구로 적당히 물러서는 양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뒤로 반미 감정을 자극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끝내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빤한 이런 부분 속에서 문 정권이 좀 누군가가 입체적으로 이런 벌어지는 사태를 생각한다면 지금 사태를 이렇게까지 갖고 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입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결국은 문은 이 항복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반일 거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문한테는 결국은 쥐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정권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시행령을 공포해서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급 분류를 개정해서 한국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차곡차곡 나름 차분하게 한국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에 흥분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매우 냉정한 행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드는 쪽과 차분하게 움직이는 쪽의 싸움의 결말은 누가 이길 건지는 대충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본 기업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이 아주 까다로워지고요.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이 판단만 하면 별도의 또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의견에 따라 거의 1100개의 전략 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으로 돌릴지 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가름할 수 있는 걸로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갖다가 보면 알 거다 이렇게 봤는데,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외에는 한국만을 타켓으로 별도 허가 품목을 설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만 데미지를 입고 나머지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개별 허가를 받게 되는 품목을 일본 정부가 백색 리스트에서 이렇게 제외를 했지만은 최소로 한정을 해서 확전을 자제한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 규제를 할지 또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지 이런 식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뭔가 좀 섭섭했는지 여운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본 간의 관계에서 이제 국민들을 더 자극시키지 말고, 그리고 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분을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제가 볼 때 문 정권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자, 떨어지는 칼날을 국민연금을 세워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환율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케이프 코리아 그리고 이 자산의 탈출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될 때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올 수 있다. 결국 문 정권은 그걸 못 버틸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머지않은 시기에 타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들 지금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요. 이 정권이 언제 그렇냐는 듯이 또 멀지 않아 적당히 또 미국시켜서 타협을 하면서 뒤로 이제 씩씩대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굉장히 나쁘게 경제를 몰고 가고 있지만은 현재의 이 패닉한 상황은 머지않아 진정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